자, 이제 무시무시한 7월이 찾아왔습니다. 더운 여름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자기 전에 하이볼 한 잔은 오늘 하루 고생한 나에게 주는 최소한의 보상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이볼용 위스키를 사기 위해 마트나 편의점을 가보면 예전과는 다르게 위스키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져서 하이볼용으로는 어떤 위스키를 사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인기 있는 하이볼용 위스키 8가지를 대상으로 블라인드 테이스팅을 통해 어떤 위스키가 하이볼로 제격인지 하이볼 위스키 멸망전을 진행해보려 합니다. 먼저 위스키 선정 기준은 하이볼용 위스키인 만큼 3만원 이내로 구입할 수 있으면서 마트나 편의점에서 구하기 쉬운 제품들로 선정했는데요. 수량이 너무 많으면 테이스팅에 방해가 될 것 같아서 이렇게 8가지 제품들로 선정했습니다.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드리면 스킵하실 테니까 가장 저렴한 위스키부터 가장 비싼 위스키까지 제가 구입한 가격과 장소만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가장 저렴한 위스키는 흑구백구라고도 불리는 블랙앤화이트입니다. 저는 예전에 롯데마트에서 1.75리터짜리 대용량을 22,000원 정도에 구매했는데요. 700ml 용량으로 환산하면 9,000원도 안되는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구매했습니다. 현재 700ml짜리는 마트나 편의점에서 만원대 초반에 판매되고 있고 200ml짜리는 3,000원 전후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란츠 트리프루드입니다. 작년부터 하이볼용 위스키로 굉장히 인기가 많아진 제품인데요. 올해 가격이 조금 올라서 15,000원 정도에 판매되고 있지만 마트나 편의점에서 12,000원에서 13,000원 사이로 할인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롯데마트에서 12,500원에 구매했습니다. 세 번째는 원조 가성비 위스키 벨즈입니다. 예전에는 코스트코에서 1리터짜리를 사는 게 가장 저렴했는데요. 올해는 가격이 올라서 할인을 하지 않는다면 마트나 편의점에서 구입하셔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현재 마트에서 700ml짜리를 15,000원 정도에 판매하지만 할인하면 12,000원 정도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란츠 트리프루드랑 가격이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저는 예전에 코스트코에서 1리터짜리를 15,000원 정도에 구매했습니다. 네 번째는 마트에서 잔 세트로 자주 보이는 라벨5입니다. 보통 잔 세트로 2만원 전후로 판매되고 있는데요. 한 번씩 할인을 하면 만원대 중반까지 내려가기도 합니다. 저는 롯데마트에서 잔 세트로 19,900원에 구매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커티삭 오리지널입니다. 원래는 그냥 커티삭이라고만 하려 했는데 최근에 이 커티삭 프로히비션이 워낙 인기가 많아져서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뒤에 오리지널을 붙였습니다. 가격은 마트나 편의점에서 2만원대 중반에 판매되고 있는데요. 저는 500ml짜리를 19,800원에 구매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블랙보틀입니다. 조니워커 블랙라벨의 하위 호환으로 많이 알려졌는데요. 편의점보다는 마트에서 3만원대 전후로 판매되고 있지만 이마트 트레이더스에서 22,000원대에 판매되고 있어서 웬만하면 트레이더스에서 구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도 트레이더스에서 22,980원에 구입했습니다. 일곱 번째는 조니워커 레드라벨입니다. 전세계 판매량 1위 브랜드 조니워커의 엔트리 라인인데요. 올해 들어 3만원 이상으로 판매되는 곳이 많지만 2만원대 중후반으로 할인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편의점에서 200ml 용량을 만원 정도에 구매했던 것 같네요. 마지막 여덟 번째는 가난한 자의 맥켈란으로 불리는 더 페이머스 그라우스입니다. 조니워커 레드라벨과 마찬가지로 3만원대에 판매되는 곳이 많지만 이마트 트레이더스에서 24,540원에 판매되고 있어서 추가했습니다. 저 역시 트레이더스에서 예전에 25,000원 정도에 구매했습니다. 자, 위스키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본격적인 하이볼 위스키 멸망전을 시작할 건데요. 진행 방법과 순서를 먼저 알려드리자면 앞에 8가지 위스키에 1번부터 8번까지의 숫자를 무작위로 부여한 다음 8가지 위스키 모두 위스키만 잔에 따라 마셔보면서 니트로 마셨을 때의 향과 맛을 평가해보고 이어서 얼음과 진저에를 섞어 하이볼로 만들어 다시 한번 맛을 보면서 하이볼의 향과 맛을 평가해보고 8가지 위스키의 최종 순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하이볼 멸망전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8가지 위스키를 테이스팅 잔에 따라 뒀는데요. 열심히 준비해준 아내에게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하나씩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하면 까먹을 것 같아서 노트에 좀 적어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일단 알코올이 어느 정도 올라오네요. 네, 첫 번째 위스키 같은 경우는 향에서 잘 익은 과일의 느낌이 가장 먼저 올라오는데요.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괜찮은데요. 오늘 대상이 3만원대 이하 위스키다 보니까 제가 기대감이 낮았는지 이 첫 번째 위스키는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냥 니트로 마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향에서는 약간 비릿한 향이 올라왔었는데 맛에서는 블렌디드 위스키 특유의 그 비릿한 향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니트로 마셨을 때는 일단은 굉장히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네요. 처음 마셔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맛이 굉장히 달콤합니다. 끝맛은 약간 화한 느낌이 드네요. 이어서 두 번째 위스키도 테이스팅을 해보겠습니다. 이 두 번째 위스키는 향을 맡자마자 그 비릿한 향이 굉장히 강하게 나는데요. 살짝은 장작과 같은 향도 올라옵니다. 맛을 한번 볼게요. 이 두 번째 위스키 같은 경우는 살짝 스모키한 향이 올라오는데요. 달콤함은 첫 번째 위스키에 비해 훨씬 낮지만 그래도 비릿한 느낌은 향보다는 맛에서 좀 덜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마셔보니까 또 꽤 달달하네요. 첫 번째 위스키에 비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중간 이상은 하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위스키 테이스팅을 한번 해볼게요. 세 번째 위스키입니다. 세 번째도 확실히 비려요. 저가 블렌디드 위스키에서 느껴지는 그런 비릿한 향이 느껴지는데요. 비릿한 향을 제껴두고 다음 향을 맡아보면 살짝은 청량감 있는 과일의 향이 느껴집니다. 맛을 한번 볼게요. 맛은 굉장히 스모키합니다. 확실히 피니쉬에서 스모키한 훈제향이 굉장히 길게 이어지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 위스키와는 결이 좀 다른 느낌을 받았습니다. 향보다는 맛이 훨씬 좋네요. 한 번만 더 마셔볼게요. 네. 꽤나 달달하면서 과일의 향도 느껴지고 이어서는 스모키한 훈연향까지 느껴져서 3번 역시 향보다 맛이 훨씬 좋네요. 맛에서는 오히려 2번보다 조금 더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4번 위스키도 테이스팅 한번 해볼게요. 4번 위스키입니다. 네 번째도 향은 확실히 좀 비립니다. 비린 향 뒤로는 달달한 메이플 시럽 같은 향이 나는데요. 맛을 한번 볼게요. 이 네 번째 위스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무난무난한 맛인데요. 비릿한 향은 상대적으로 그렇게 강하지 않으면서 적당히 달콤하고 약간의 훈연향까지 느껴지는데요. 향과 맛 모두 좀 무난한 느낌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섯 번째 위스키 테이스팅을 해볼게요. 다섯 번째 위스키는 비릿한 향이 굉장히 약한데요. 그리고 맛을 한번 볼게요. 이 다섯 번째 위스키는 나머지 위스키들에 비해서 알코올이 꽤나 올라오는데요. 그래도 맛은 굉장히 복합적인 맛이 나고요. 꽤나 스모키한 캐릭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모키한 캐릭터 치고는 피니쉬가 그렇게 길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상대적으로 꽤나 밸런스가 갖춰진 느낌입니다. 다시 한번 맛을 볼게요. 맛있습니다. 맛있는데 향이 좀 아쉽네요. 확실히 알코올이 좀 치는 느낌이 강합니다. 이어서 여섯 번째 위스키 테이스팅을 해볼게요. 여섯 번째 위스키는 다섯 번째 위스키에 비해서 향이 훨씬 옅은데요. 좋은 향도 옅고 비릿한 향도 좀 옅은 것 같아요. 맛을 한번 볼게요. 맛은 굉장히 달달합니다. 여섯 번째인가요? 이 여섯 번째 위스키도 약간의 스모키한 향이 있긴 한데 그 스모키가 그렇게 강하진 않고요. 스모키한 향뿐만 아니라 다른 향도 그렇게 강하지 않은 느낌입니다. 맛 자체가 약간은 심심하다는 느낌이 드네요. 큰 캐릭터가 없는 느낌입니다. 그럼 다음 일곱 번째 위스키 테이스팅을 한번 해볼게요. 일곱 번째 위스키입니다. 네. 이 일곱 번째 위스키는 또 방향이 좀 다르네요. 이 일곱 번째 위스키는 스모키한 느낌은 거의 나지 않고요. 굉장히 달콤한 메이플 시럽 같은 향이 느껴집니다. 맛을 한번 볼게요. 이 일곱 번째 위스키 꽤 괜찮은데요. 그렇게 크게 비릿한 향도 느껴지지 않고 아니죠. 거의 비릿한 향이 나머지 위스키들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역한 향도 별로 없고요. 맛은 달콤한 시럽 같은 맛이 느껴지면서 달콤한 맛 뒤로는 나무의 향이 굉장히 잘 느껴지는데요. 아까처럼 훈연된 나무 느낌이 아니고 그냥 생 나무통 같은 그런 향이 느껴집니다. 네, 가볍게 마시기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럼 마지막 여덟 번째 위스키 테이스팅을 한번 해볼게요. 여덟 번째 위스키입니다. 네, 맞자마자 그레인 특유의 약간 비릿한 향이 느껴지는데요. 맛을 한번 볼게요. 굉장히 달달합니다. 맛은 굉장히 달콤한데
이렇다 할 향이 크게 느껴지진 않네요. 달콤하기는 굉장히 달콤합니다. 약간의 감칠맛이 느껴지네요. 이것도 그냥 무난무난하게 마시긴 좋을 것 같은데 다른 위스키들에 비해서 향은 좀 옅은 것 같네요. 네, 일단 위스키만 따라서 니트로 한 번씩 마셔봤는데요. 개인적으로는 가장 처음 마신 이 첫 번째 위스키가 니트로 마셨을 땐 가장 맛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위스키도 훈연향이 꽤나 괜찮았고요. 다섯 번째 위스키도 알코올이 좀 치긴 했지만 맛의 밸런스는 나름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럼 본격적으로 하이볼을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하이볼은 아내한테 부탁하지 않고 위스키가 따라진 이 잔 그대로 여기에다 얼음하고 진저에일만 넣어서 하이볼을 만들어 볼게요. 네, 이렇게 하이볼도 준비가 됐는데요. 그럼 빠르게 1번부터 하나씩 마셔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너무 맛있네요. 네, 1번 같은 경우에 굉장히 달콤하면서 끝에는 꽤나 스모키한 느낌이 이어지는데요. 처음에 그냥 니트로 마셨을 때는 이런 스모키한 게 크게 느껴지진 않았는데 오히려 하이볼을 타니까 이 스모키한 훈연향이 피니시에 굉장히 좋게 느껴지네요. 굉장히 맛있습니다. 사실 진저에일 넣으면은 뭐든 맛있긴 한데요. 이거는 다른 위스키를 좀 먹어봐야 어느 정도 비교가 될 것 같네요. 일단은 굉장히 맛있습니다. 한 번 더 마셔볼게요. 진짜 맛있습니다. 약간은 감칠맛도 느껴지는데요. 근데 약간은 좀 과하게 달다는 느낌도 좀 없지 않아 있네요. 오히려 1번 같은 위스키는 탄산수로 하이볼을 만들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2번 하이볼도 마셔볼게요. 2번입니다. 네, 맛이 달라요. 맛 없어요. 맛이 없습니다. 이 진저에일을 탄다고 다 맛있는 건 아니네요. 꽤나 실망스러운데요. 다시 한번 마셔볼게요. 뭐라 하죠? 이게 좀 꾸릿꾸릿한 향이 납니다. 이 두 번째 위스키는 처음에 니트로 마셨을 때는 스모키한 향 같았는데 이 스모키한 향보다는 좀 꿉꿉한 향이 납니다. 제가 쉐리 위스키를 마실 때 좀 그 약간의 쿰쿰한 느낌을 좋아하긴 하는데요. 이 2번 위스키 같은 경우는 좀 쿰쿰한 게 아니고 꿉꿉한 향이 나요. 약간 꼬릿한 향 같기도 하고요. 진저에일과는 그렇게 잘 어울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마셔볼게요. 이건 제 스타일이 아니네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위스키 테이스팅 해볼게요. 네, 세 번째 하이볼입니다. 세 번째도 좀 그래요. 네. 아까 제가 적어놓은 걸 보면 세 번째 위스키에서 좀 청량감 있는 과일이 느껴졌고 스모키한 훈연향이 느껴졌다고 돼 있었는데 하이볼은 네, 스모키한 거 맞아요. 스모키한 거 맞는데 잠깐만요. 제가 첫 번째 위스키 다시 한번 마셔볼게요. 압승입니다. 압승. 이 첫 번째 위스키가 스모키한 거는 이 세 번째 위스키보다는 좀 덜해도 굉장히 하이볼하고 잘 어울리네요. 사실 니트로 마셨을 때도 워낙 맛있었기 때문에 네, 이 세 번째 위스키는 첫 번째 위스키 정도까지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네 번째 위스키도 맛을 한번 볼게요. 네, 네 번째 하이볼입니다. 무난합니다. 네 번째 위스키 꽤나 맛있네요. 아까 제가 적어놓은 걸 보면 그냥 다 무난무난하고 약한 스모키가 느껴졌었는데 하이볼에는 꽤나 괜찮네요. 하이볼에는 이런 무난한 위스키가 괜찮은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마셔볼게요. 네, 하이볼도 무난합니다.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몇 번째? 이어서 다섯 번째 하이볼도 마셔볼게요. 이것도 괜찮네요. 잠깐만요. 이 다섯 번째 위스키가 하이볼로 만들었을 때 이 네 번째보다 맛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살짝 순위를 벌써 미리 좀 이렇게 좀 매기고 있는데요. 다섯 번째 위스키가 현재까지로서는 한 2등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맛있어요. 진저에일하고도 나름 잘 어울리고요. 뒷맛은 꽤나 스모키한데 제가 이 네 번째 위스키보다 좀 높은 점수를 준 거는 이 네 번째 위스키에 비해 역한 향이나 역한 맛이 훨씬 덜해요. 하이볼로는 좀 괜찮은 것 같네요. 이어서 여섯 번째 위스키 하이볼 맛을 볼게요. 여섯 번째입니다. 이 여섯 번째는 별 향이 안 납니다. 약간 스모키하고요. 약간 스모키한 거 빼면 별 향이 안 나요. 근데 이게 역한 향도 별로 그렇게 크게 느껴지진 않아서 좀 무난하네요.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 네 번째 위스키 정도? 아니면 잠시만요. 네 번째 위스키도 다시 한번 맛을 볼게요. 이 네 번째 위스키가 향이 훨씬 뚜렷해요. 근데 나쁜 향도 조금 더 뚜렷해서 뭐가 더 낫다 할지는 좀 애매하네요.
그래도 네 번째가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이 몇 번째죠? 이게? 네, 여섯 번째는 캐릭터가 좀 불분명한 것 같아요. 이어서 일곱 번째 하이볼 맛을 한번 볼게요. 맛있습니다. 잠시만요. 얘도 조금 단 느낌이 강하긴 한데요. 향이 매우 다양하다고 느껴지진 않고요. 향이 다소 직선적인 느낌이랄까요. 그 메이플 시럽 같은 달콤한 향이 느껴지긴 하는데 그게 좀 이 진저일하고 섞이니까 너무 단 것 같아요. 얘는 니트로 마셨을 때가 더 맛있는 것 같은데요. 글쎄요, 얘도 하이볼로 마신다면 차라리 그냥 탄산수가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역한 맛은 다른 위스키들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편인 것 같아요. 자, 그럼 마지막 여덟 번째 하이볼 한번 맛을 볼게요. 이거 나쁘지 않은데요, 이것도. 얘도 캐릭터가 별로 없어요. 약간은 쌉싸름한 느낌이 들긴 하는데요. 그냥 막 마시기에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확실히 여덟 번째 위스키는 니트보다는 하이볼이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근데 좀 재미가 없긴 합니다. 맛이 그렇게 다양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럼 마지막으로 한 번씩 맛을 보고 최종 순위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하이볼부터 마셔볼게요. 진짜 괜찮아요. 좀만 쉬었다 해야 될 것 같아요. 벌써 취하는데요. 다음부터 이 멸망전은 6개까지만 해야 될 것 같네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씩 마셔봤고요. 그럼 이제 최종 순위를 정하겠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는 눈치채셨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꼴찌까지 다 정하면 좀 마음이 아프니까 제 기준 1등부터 3등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등수만 정하고 바로 몇 번이 어떤 위스키인지 하나씩 공개할게요. 먼저 3등은 니트로도 무난하고 하이볼로도 무난했던 이 네 번째 위스키로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2등은 알코올이 좀 튀긴 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밸런스도 어느 정도 갖춰져 있고 스모키한 훈연향도 꽤나 괜찮게 느껴졌던 이 다섯 번째 위스키로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1등은 사실 어나더 레벨인 것 같아요. 이 첫 번째 위스키로 선택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위스키는 니트로 마셨을 때도 확실히 다른 위스키들과는 한 차원 높은 수준이었고요. 하이볼로 만들었을 때는 오히려 그 격차가 더 벌어졌다는 느낌을 받을 만큼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이렇게 좀 띄워놔야 될 것 같아요. 네. 압도적으로 1등입니다. 사실 순위에 들지는 못했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위스키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특히나 일곱 번째 위스키는 니트로 마셨을 때 오히려 저는 괜찮았고요. 하이볼로 만들 때는 오히려 탄산수랑 섞으면 훨씬 맛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여덟 번째 위스키는 니트로 마셨을 때는 달달하기만 하고 향이 별로 느껴지지 않았는데 오히려 이 부분이 하이볼로 마셨을 때는 장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이볼로 마실 때는 이 여덟 번째 위스키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 일곱 번째 위스키도 니트로 마시거나 하이볼로 마실 때도 탄산수랑 조합을 한다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가 뭐죠? 2번, 3번, 6번. 2번, 3번, 6번은 추천드리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1번이 1등을 했으니까 정답은 마지막 8번부터 역순으로 공개를 하겠습니다. 저도 한번 정답을 확인해 볼게요. 이 여덟 번째 위스키는 커티삭이었고요. 이 일곱 번째 위스키는 그란츠 트리프루드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천드리긴 어려웠던 이 여섯 번째 위스키는 오늘 가장 저렴했던 이 블랙 앤 화이트였고요. 오늘 2등을 했던 이 다섯 번째 위스키는 조니 워커 레드 라벨이었습니다. 그리고 3등을 했던 이 네 번째 위스키는 라벨 5였고요. 니트로는 오히려 스모키한 훈연향이 괜찮았던 이 세 번째 위스키는 벨즈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이볼로 가장 실망스러웠던 이 두 번째 위스키는 더 페이머스 그라우스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1등을 했던 이 첫 번째 위스키는 블랙보틀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하이볼 위스키 멸망전을 진행해봤는데요. 3등은 라벨 5, 2등은 조니 워커 레드 라벨, 그리고 1등은 블랙보틀이 선정되었습니다. 세 가지 위스키가 어떻게 보면 캐릭터가 굉장히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라벨 5 같은 경우는 니트로 마셨을 때나 하이볼로 마셨을 때나
굉장히 무난무난한 맛을 보여줬고요. 누가 마셔도 크게 호불호가 갈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맛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라벨5는 가격이 2만원대 전후로 판매되고 있는데요. 캐릭터가 무난하다 보니까 여러가지 안주를 즐기면서 마시기에는 이 라벨5가 굉장히 괜찮을 것 같고요. 2등에 선정된 이 조니워커 레드라벨은 꽤나 강한 스모키한 훈연향이 특징이었는데요. 조니워커라는 명성답게 어느 정도 밸런스도 잘 갖춰진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1등을 한 이 블랙보틀은 지금 이 나머지 전체 위스키들과는 다른 레벨의 위스키라고 느껴질 정도로 니트로 마셨을 때나 하이볼로 마셨을 때나 모두 굉장히 훌륭했는데요. 향에서도 굉장히 복합적인 향을 느낄 수 있고 맛도 굉장히 달콤해서 그냥 니트로 즐겨도 괜찮고 3만원 이하의 위스키에서는 거의 끝판왕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오늘 하이볼 멸망전을 하기 전부터 이 블랙보틀이 순위권 안에 있을 거라고는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까지 큰 차이를 둘지는 솔직히 몰랐습니다. 만약 아직까지 블랙보틀을 마셔보지 않으셨다면 다음 위스키를 구매하실 때 이 블랙보틀을 구매하시기를 강력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 준비한 하이볼 위스키 멸망전은 여기까지고요. 최대한 솔직하게 맛과 향을 평가해보고 순위까지 매겨봤으니까요. 하이볼용 위스키 구매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만 한번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엔트리 위스키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